여기 방은 뭐 알고 계시듯이 김달지 미술문화박물관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돌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그쪽에 이제 작품도 같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실험미술의 대가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김그림 선생님의 67년도 부산 동보관 화장 때 팸플렛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구 쪽 출신이죠. 이분이 70년도에 굉장히 일찍이 이런 행위미술 이런 걸 했는데 뚝섬, 살구지 다리에서 잔디의 어떤 삼각의 그걸 그어놓고 불로 태우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런 행위미술 이런 걸 했었을 때 그때 초청장이고요. 여기에 마침 우리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님이 현상에서 흔적으로라는 김그림의 불과 잔디에 의한 이벤트 이런 거 했었을 때 초청장입니다. 그 밑에는 저쪽에 작품이 나와 있는데 방해자 선생님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했었던 그 선생님에 대한 전시의 초청장. 이거는 제네바, 이쪽은 파리에서 전시했을 때의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쪽하고 작품과 연계되는 부분들의 아카이브 자료를 가지고 나온 거죠. 이거 특선은 김영구 선생님의 국정에서 특선했었을 때 그 특선장이고요. 그 당시 이제 문교부 장관이 이런 걸 찍어서 상장을 줬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 대구에는 동경의 그 제국미술학교 출신들의 그 모임이 대구인데요. 그 당시 이제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박명록. 이거는 이제 우리 고안 이은도 선생님이라고 다들 잘 아시죠? 한국 출신이라고 프랑스 파리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그 선생님이 세르누치 파리에 있는 거기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의 포스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가 채색가를 얘기할 때 가장 대가인 박생광 선생님의 포스터죠. 이게 이제 포스터이지만 작품에 못지않게 큰 포스터 크기에 또 그 원색 이런 것이 잘 살려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 아고니스트 문화센터에서 2003년에 열렸을 때 포스터고요. 그 선생님은 그대로 박생광 그리고 홀을 그대로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서 그래서 하는 걸로 이렇게 썼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박생광 선생님의 그 육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비를 그대로 여기 이용을 해서 포스터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박생광 선생님의 그 그림, 이 그대로 이제 어떤 복제가 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속이라든지 우리 어떤 불교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채색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입니다. 여기 설명이 필요 없는 그 김한기 선생님,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미술품 경매로 최고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홍콩에서 132억 원 그 점을 그린 그분인데 그분이 57년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파리에서 열렸을 때의 그 팜플렛이고요. 이분이 74년에 미국에서 타계했었죠. 그분의 그 추모식의 이런 행사 안내님이고요. 이건 이용구 선생님이 파리에서 동양미술학교를 운영을 했었을 때 그 학교에 대한 행사 안내장이고요. 이건 49년이니까 그 한국전쟁 발발하기 전에 화신화랑 지금도 화신화랑 신신화랑 신신백화점, 화신백화점은 지금 종로 타워가 있는 종로 2가 거기에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이 있을 때 그 화신화랑에서 49년도 12월 달에 열렸을 때 그 선생님의 개인전 목록입니다. 그리고 하종현 선생님 저쪽에 가운데 하얀 작품 단색화의 대가죠. 그 선생님의 두 종의 자료인데 공간사에서 있었던 공간미술 대상전에 수상했었을 때 그 당시 팸플렛 초청장이고 이건 박창돈 선생님 맨 왼쪽에 있죠. 저그 선생님의 1회 개인전 74년도 신세계미술관에서 했었을 때고요. 이거는 선생님의 드로잉 작품이죠. 아이가 누워서 잠자고 모습이라는 이런 원 스케치. 그리고 이제 박수근 선생님, 우리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화가라고 하죠.
그분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문헌화랑에서 이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야 될 거는 단순히 포스터가 아니라 이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데 포스터의 작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당시 나와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 또 박수근이라는 선생님의 그 유필을 그대로 갖다가 포스터에 썼죠. 어떤 타이포의 변화, 또 문헌화랑,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문헌화랑이 있었던 위치를 지금 약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신신백화점, 하신백화점 올라가서 문헌화. 지금은 여기 인사동에 갤러리 라메르가 있었던 건물이 사실 문헌화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포스터이고요. 그건 구만기 선생님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 미국 73년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포인텍스트 갤러리에서 했었을 때 이거 포스터고요. 선생님이 그 푸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푸른 점인데 그 그림이 여기에 이제 오롯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경성 관장님 자료인데요. 이경성 관장님 또 인천에서들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고 최근에는 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성남 이경성 미술 이론가상을 조금 유치해서 매년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평론가 제1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가장 미술 쪽에서 존경한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분 선생님의 문화인증, 그리고 선생님의 그 저서 몇 권, 선생님이 또 이런 거 그림 같은 거를 그리시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이경서 등에 대한 자료고요. 이건 또 백남중 선생님이 그 유준상 선생님 우리나라 미술평론가, 국민현대미술관 첫 번째 학예실장을 하셨던 분, 그분한테 일종의 연하장으로 이걸 했었던, 그래서 유준상 선생이라는 게 있고요. 그때가 마침 뱀의 해, 뱀띠. 그래서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이수된 자료인데요. 백남준 선생님의 68년도 유필이에요. 그럼 68년도 같으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백남준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굉장히 빠른 시기에 유필인데, 이거는 공간 잡지에 실려 있었던 건데, 이번에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박물관에 기증해서 더 연구 보존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신 아주 귀한 거고, 이번에 그 서울아트 가이드 공호로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생광 선생님의 자료들이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소개하죠. 지금 우리 박물관 후원의 부회장인 그 주태석 선생님, 그래서 그 어떤 풍경에 대한 이런 걸 그리셨고요. 홍익대 교수를 역임했죠. 하정민 선생님,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한국화 쪽인데, 이건 이제 판화 작품이고요. 이건 김종수 선생님에서 특히 그 봄에 진달래 그림으로 유명하고 시장에서도 많이 잘 팔리기도 하는 그 김종수 선생님의 그 진달래 꽃잎, 이거를 그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건 신정석 선생님의 산에 대한 어떤 정령이라고 할까요? 산에 대한 기운 이런 거를 좀 담아내면서 그림이 많이 좀 산의 풍경이지만 주관화된 이런 풍경이죠. 신정석 선생님의 금강산 세존봉 2007년도 작품이고요. 이건 이제 김미준 선생님의 작품인데, 우리나라의 소나무 굉장히 자기 주관화해서 많이 그리시는 선생님의 2012년도 작품입니다. 이천희 선생님이고요. 이분은 이제 원래는 페인팅을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각가로 하고 또 이분의 작품은 많이 공공미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이분의 공공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소리망에서 하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뒤에는 페인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건 아까 그 설명을 했던 저기 미술평론가? 지금은 미술평론가
회장도 역임을 하셨지만 또 작가로서 퍼포먼스라든지 드로잉으로 요새 한참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윤진섭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후원회 회장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저희들한테 작품 50점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았던 작품인데 이건 순수하게 이 작품이 판매가 되면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의 자료의 어떤 활용을 위해서 그런 것에 쓰여지는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는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윤진섭 선생님의 드로잉이고요. 요새 뭐 페북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로고콜을 많이 받고 있는 윤진섭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홍순혜 선생님 작품이고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교수인데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픽셀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수축 이런 거를 가지고 작품을 하는 약간 미스트 미디어 재료를 복합적으로 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증폭 그렇게 늘어나가는 거 있죠 컴퓨터에서 2009년도 작품 이렇게 두 세트가 한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5점이 저희 박물관 수상품 중에서 이렇게 선정된 작품이고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주로 어떤 아카이브 이런 문헌 자료가 많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그림 선생님도 작년에 올해 끝난 그 군기변대미술관에서 크게 해고전을 여셨었죠. 그분 선생님의 음양이라는 이런 작품이고요. 2008년도 그래서 이분들하고 여기들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국 실험미술이 미국에 가서 순회전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그 현대미술이 미국에서도 새롭게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영곤 선생님 작품인데요. 1961년 이분이 그 동성고등학교 해화동 동성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있으면서 해화동 풍경을 그린 겁니다. 근데 지금에 봐서는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또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풍경이고 또 그 시대의 어떤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화동 풍경 61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이제 하정현 선생님 우리가 뭐 단색과 하면 일반적으로 뭐 박서고 뭐 하정현 이광서 이렇게 몇몇 작가들을 꼽는데 선생님이 그 작품이고요. 선생님의 그 작품 제작은 배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림 또 캔버스 뒤에서 물감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합법이라는 독특한 그런 걸로 해서 그림 선생님의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선생님 작품. 방해다 선생님 비세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프랑스하고 한국으로 공부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그런 같은 거는 자연 채색이라고 해야겠다. 그런 걸 직접 또 만들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은 일반 여기가 비세화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경기도 강주에 있는 영은미술관 레지던시로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타계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 설명인데요. 박돈 선생님 원래 이 성함이 박창돈인데 나중에 창자를 빼서 박동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불상미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역백이라서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전쟁 때 남하를 했고 나중에 이제 모건대학교 교수로도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71년도 작품인데 그 당시 국전의 추천 작가 그래서 국전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들 해스팅이라든지 비둘기 이런 것들 이 어떤 정감을 있는 것들이 배경에 깔려져 있는 흰탑의 꿈. 이제 박장돈 선생님은 저희 박물관하고 어떤 또 친분이 이분이 살아서 계셨을 때 저희 박물관에 작품을 여러 점 드로잉하고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가 박창돈 선생님에 대한 그 전시회를 또 저희 박물관에서 열은 적이 있고요. 언제 이제 기회 되시면 저희 박물관은 그 상명대학교 앞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품과 자료와 이런 도서를 가지고 있고 또 1년에 뭐 3차례 정도 전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귀한 어떤 희귀한 자료 이런 걸 가장 많이 또 소장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또 SNS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50번 네이버 컴입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연락 주시면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달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된 결결전은 산바람결, 달물결, 생명의 빛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작품은 산바람결 시리즈인데요. 작가님은 최근에 강동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산을 바라보며 자주 산책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작가님이 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 기쁨, 행복을 조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걸림없는 자유로움으로 절대의 세계로 나아가는 작가님의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직선적인 부분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곡선은 산바람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님은 색감에 대한 연구에도 집중을 하셨는데, 로우시에나 울트라마린 같은 얼스칼라를 사용해서 자연의 색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꽃바람인데요. 바람을 따라서 느껴지는 꽃의 향기가 향기롭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향꽃바람은 작가 내면에 다리를 틀고 있던 내면의 해방, 산에 핀 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경이로움, 그 감동과 설렘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또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은 산바람결 8번째 작품입니다.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파릇파릇한 잎사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봄의 강한 생명력, 그리고 나뭇가지 끝마다 쏟아내고 있는 푸르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산바람결 9번째 작품입니다. 산속에서 또 다른 산을 바라보다 문득 하늘을 올려봤을 때 나무들이 출렁이고 있었다고 해요. 출렁이는 나무의 모습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 달물결 시리즈는 노주원 도슨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작품은 작가님의 달물결전 시리즈인데요. 저쪽 뒤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쪽과 이쪽 두 작품은 작가님이 강서 지역에 살면서 그 한강 주변을 산책하면서 보셨던 그 강 위로 부서지는 달의 모습, 그리고 그때 느꼈던 떨림, 그리고 일렁임 등을 이미지화해서 그 주변의 꽃들, 그리고 나무, 그리고 새들을 만개를 형성해서 그 자연의 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점은 인간과 공존하는 새들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달 주변에서 놀고 있는 새의 모습과 그리고 어우러져 있는 꽃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쪽과 저쪽은 이제 작가님 여기 있는 그 작품들 중에서 초창기 작품들입니다. 그 시리즈는 생명의 빛 시리즈인데, 꽃을 확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이 생명력을 표현한 그런 시리즈들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극법 중에 기운 생동이라고 하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생생하게 또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는 그 뜻으로 붓을 굉장히 크게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초창기에 또 힘이 많으셔서 더욱더 이 강렬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 작품. 똑같이 이 꽃을 확대한 그런 모습인데요. 수술과 암술, 그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의 그 생명의 어떤 그 신비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쪽 또한 꽃을 확대한 그런 작품인데요. 창문을 통해서 그 꽃을 그 확대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생명력을 느끼면서 그 느낌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민혜 교수님의 작품을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작가님이 느끼셨던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떨림과 일렁임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